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박지훈 원장입니다. 드디어 치매 걱정 끝 뇌 건강 프로젝트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세 편에서 우리는 뇌 건강을 위한 식단과 운동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뇌를 살리는 음식을 먹고 뇌세포를 키우는 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잠이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일까? 그리고 스트레스는 내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사실 많은 분들이 잠을 그저 피로를 푸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마치 최첨단 청소기가 작동하는 것처럼 놀라운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젯밤 당신의 뇌는 과연 대청소를 했을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답할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성 폐기물들을 밤새도록 부지런히 치워냅니다. 뇌 속에 있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과정이죠. 이 시스템은 뇌의 식기세척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뇌 속의 온갖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청소 시간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뇌 속에 쓰레기가 쌓여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트레스라는 불청객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편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밤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뇌를 어떻게 보호하고 쌓여가는 스트레스가 뇌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그리고 그 해로움으로부터 뇌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즉, 최고의 수면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법을 통해 잠자는 동안에도 뇌 건강을 지키는 비결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오늘 알려드리는 지식은 여러분의 잠을 단순히 쉬는 시간을 넘어 뇌 건강을 극대화하는 황금 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여러분의 뇌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식생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뇌 건강 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과 스트레스를 그저 몸의 피로와 마음의 불편함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 뇌 건강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잠자는 동안 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대청소, 글림프 시스템, 우리가 잠든 동안 우리 뇌 속에서는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뇌는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낮 동안 쌓인 독성, 폐기물들을 밤새도록 청소하는 대규모 정화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지난 2013년에 새롭게 발견된 뇌 속의 청소 시스템인데요.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뇌의 식기세척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친 후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고 돌리면 더러운 음식물 찌꺼기가 깨끗하게 씻겨 나가죠? 우리 뇌도 잠든 동안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드는 비렘 수면 단계에서 이 글림프 시스템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깊은 잠이 들면 뇌세포들이 낮보다 60% 정도 수축하면서 그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데요. 이 넓어진 공간으로 뇌척수액이라는 깨끗한 액체가 마치 물살처럼 빠르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순환하는 투명한 액체인데 잠든 뇌 속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낮 동안 쌓인 뇌세포의 대사,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같은 독성 폐기물들을 씻어내고 림프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마치 강력한 물줄기가 더러운 찌꺼기를 쓸어내듯이 말이죠. 만약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뇌 속의 독성 폐기물,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치매 유발 단백질이 쌓이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이런 경향이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은 더욱 중요합니다. 뇌 청소는 깊은 잠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으로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이 청소 과정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6시간 미만으로 짧게 자는 경우뿐만 아니라 9시간을 초과하여 너무 길게 자는 경우에도 모두 치매 위험이 증가하는 유자형 곡선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뇌의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만큼이나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동반자처럼 느껴지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뇌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르티솔이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데 유용하지만 이 호르몬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기억의 형성 및 인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부위인 해마가 코르티솔에 매우 취약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해마의 신경세포를 위축시키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며 심지어는 해마의 신경회로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를 살펴보면 해마가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성 스트레스가 이러한 해마의 손상에 일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는 뇌 혈내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내 장벽이 약해지면 외부 유해 물질이나 염증, 유발 물질이 뇌 속으로 쉽게 침투하여 신경염증을 유발하고 뇌세포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편에서 다뤘던 뇌 속 염증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뇌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수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치매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 뇌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사회적 활동은 두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뇌를 보호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적극적인 경청, 기억 해상, 빠른 정보 처리를 요구하는 복합적인 인지 훈련입니다. 이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하여 인지 예비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강한 사회적 유대는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춰주고 뇌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또한 웃음은 그 자체로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뇌를 이완시킵니다. 결국 질 좋은 수면과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식단과 운동만큼이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잠을 잘 자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잠의 질이 향상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 내용에서는 잠자는 동안 뇌 대청소를 위한 구체적인 꿀잠, 루틴과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를 위한 최고의 꿀잠 루틴과 현명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 좋은 수면은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고
낮 동안 쌓인 독성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얼마나 깊고 방해받지 않는 잠을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팁들을 통해 여러분의 꿀잠 스위치를 켜보세요. 첫째, 취침 1시간 전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 블루라이트가 이 멜라토닌을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뇌는 낮이라고 판단하여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잠들기 어려워지거나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차분한 활동으로 대체해 보세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이나 야간 모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취침 30분 전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세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편안한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캐모마일 차 마시기. 캐모마일은 천연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이 없는 다른 허브차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은 몸을 이완시키고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 좋은 신호가 됩니다. 가벼운 명상 또는 심호흡,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5분에서 10분 정도 명상을 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은 숙면을 돕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뇌를 각성시키므로 이완 위주의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목과 어깨, 허리 등 평소 긴장이 많이 쌓이는 부위를 중심으로 천천히 스트레칭해 주세요. 셋째, 숙면을 돕는 음식 팁을 활용하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전구체이므로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 이완과 수면 유도에 좋습니다. 체리, 특히 타트 체리는 멜라토닌이 자연적으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수면 보조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숙면을 돕는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두유나 아몬드유 같은 식물성 우유도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렌틸콩, 병아리콩 등에는 트립토판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과 같은 수면 관련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저녁 식사에 콩류를 포함하거나 자기 전 소량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카페인, 예를 들어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잠이 오는 듯 느껴지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소화에 부담을 주는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도 숙면을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최적의 침실 환경을 조성하세요.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므로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수면 안대를 착용하여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소음은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귀마개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여 최대한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침실 온도는 약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유리합니다. 보통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적정합니다. 체온이 살짝 낮아질 때 더 깊은 잠에 들기 쉽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뇌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패,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 독성 물질을 분비시키고 해마를 손상시키는 주범이므로
이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첫째, 하루 5분 감사 일기 쓰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 중 감사할 만한 3가지 이상을 작은 노트에 적어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좋았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친구와 즐거운 통화를 했다 등 소소한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뇌의 긍정적인 감정 회로를 활성화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동안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연구에 따르면 자연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며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공원 산책, 숲길 걷기, 강가에서 시간 보내기 등 주 5회 30분 정도의 자연 속 활동은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를 이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의 소리와 향기를 온전히 느끼는 자연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휴식과 깊은 호흡.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배가 볼록 나오도록, 내쉴 때는 배가 등 쪽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호흡합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줍니다. 짧은 명상 앱이나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고 웃음을 자주 찾으세요. 지난 도입부에서도 강조했듯이 사회적 고립은 뇌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함께 취미 활동을 즐기며 웃음을 자주 나누는 것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뇌를 보호하는 가장 즐거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화는 뇌를 활성화하는 인지 훈련이 되며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늘려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 자신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이처럼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식단, 운동과 더불어 뇌 건강을 지키는 3가지 황금 열쇠 중 하나이며 서로 깊이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잠을 잘 자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잠의 질이 향상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우리 뇌는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매 걱정 끝. 뇌 건강 프로젝트의 모든 핵심 지식과 실천 솔루션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여러분의 뇌 건강 여정에 대한 강력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자, 이제 정말로 치매 걱정 끝. 뇌 건강 프로젝트 대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 4편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명확한 지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뇌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죠. 이 시리즈를 시작하며 저는 여러분께 치매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다요인성 질환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치매가 발생하는지, 단순 건망증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유전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치매는 미리 예방하고 늦출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3가지 황금 열쇠를 저희 지식생활에서 꾸준히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식단, 운동, 그리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첫째, 식단입니다. 1편에서는 뇌의 운명을 바꾸는 마인드 식단을 통해 뇌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편에서는 뇌 염증을 유발하는 방화범 음식들을 멀리하고 강력한 소방수 음식들로 뇌의 화재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봤죠. 무엇을 먹느냐가 여러분의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매일 식탁에 뇌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올리는 작은 노력이 여러분 뇌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3편에서는 뇌세포는 죽지 않고 늘어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과 함께 운동이 뇌를 위한 최고의 비료인 BDNF를 분비시킨다는 과학적 원리를 배웠습니다.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뇌와 몸을 동시에 자극하는 이중과제 운동인 브레인 워크 루틴은 여러분의 뇌를 더욱 강하고 회복 탄력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루 15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편에서는 잠자는 동안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대청소 과정인 글림프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질 좋은 수면이 뇌의 독성 폐기물을 제거하고 스트레스가 뇌세포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잠 루틴과 감사 일기, 사회적 교류 같은 스트레스 관리 팁들을 꾸준히 실천하여 뇌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세요. 푹 자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은 뇌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가 됩니다. 이 모든 지식들이 처음에는 너무 많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브레인 부스터 스무디 한 잔을 마시는 것,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브레인 워크 루틴을 시도해 보는 것, 밤에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감사 일기를 쓰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처럼 쌓여 여러분의 뇌를 놀랍도록 건강하고 회복 탄력성 있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뇌의 미래는 놀랍도록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얻은 지식과 용기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다음 식사, 다음 산책, 다음 잠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지식생활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유익하고 검증된 지식들을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식생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박지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